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위생사 시험 대비한 공중보건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2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학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시험을 보는 자격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대비할 때는 우리가 용어 정의부터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접근하는데 답을 찍을 때, 답 접근할 때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이제 문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가나 안 가나 이걸 먼저 생각하고 답을 찾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대상을 뜻하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중 목욕탕이라는 걸 들어봤죠. 개인탕, 독탕이 있고 공중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근데 요즘 목욕탕도 여럿이 가지 않고 집에서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를 텐데 여기서 공중보건학이라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지역에는 장티푸스가 많이 유행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냐면 A라는 지역에 장티푸스는 우리가 옮겨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한테 옮겨지는 질환을 먼저 보건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러는 것들은 옮겨져요? 안 옮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중보건사업이다, 공중보건학이다 그럴 때는 여러 사람한테 해가 가나 아니면 우리가 옮겨지는 것인가 안 옮겨지는 것인가 이런 거는 여러 사람한테 옮겨지는 것들이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답을 접근하라는 거죠. 그래서 장티푸스가 A라는 지역에 돌고 B라는 지역은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장티푸스가 도는 지역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답을 찾으라는 거다. 이렇게 의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공중보건학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공중보건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학자나 또는 뭐가 되냐면 어떤 지역이나 또는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에 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WHO가 정의한 것들을 주로 해요. 그럼 WHO라는 것은 거 있다시피 약자가 WHO죠. 세계보건기구인데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인 WHO가 이꼴 세계보건기구죠. 그럼 세계보건기구는 언제 발족을 했냐 그러면 1948년이에요.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됐어요. 그래서 오늘 달력을 가서 보게 되면 4월 7일이 세계보건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빨리 읊는 것들을 본인들이 이거를 받아 쓰려고 그러면 받아 써지겠어요?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이제 잘 들으면 뒤에 가면 내가 받아 쓰라 이런 것들 반드시 써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은 두 번을 불러줘요. 예를 들어서 WHO가 발족된 것을 반드시 알긴 알아야 되는데 뒤에 가면 있어요. 거기 뒤에 가면 이제 WHO가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됐다. 따라서 4월 7일은 보건이다. 이렇게 된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인들이 그냥 귀로 듣고 우리가 쓸 필요가 빨리 쓰는 학생들은 뭐 속기를 배웠다든지 그러면 받아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외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지금 1948년 4월 7일 중요하지만 안 받아 쓴다고 해가지고 불안할 건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냐 그러면 받아 써야 되는 것들은 내가 두 번을 불러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써야 된다면 1948년 4월 7일 받아 쓰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받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래도 외워지지만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한번 펴보실래요? 31페이지 지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33페이지 있죠. 33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우리가 발전기, 현대가 있죠. 그럴 때 동그라미 두 번째 WHO 발족이 1948년 4월 7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4월 7일이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세계보건기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 효과라는 게 있죠.
한 번 듣고 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시간이 지나면 45% 까먹기 때문에 반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듣고만 있어도 우리가 암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영상 듣는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해 둘 것은 어떤 거냐면 귀에다가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이어폰을 끼고 듣지 말고 그럼 귀에서도 뭐가 돼요? 열이 나요. 그리고 난창이 생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들을 때는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이라는 건 우리가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건데 귀에다 꽂고 하게 되면 귀도 아프고 난창도 생기니까 스피커폰으로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라고. 그럼 이제 WHO 발족된 건 중요 표시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가입을 했느냐? 1년 뒤에 1949년 65번째로 가입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WHO가 뭐라고 정했냐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것들이 완전하게 완영돼야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내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줄을 치면서 따라서 본인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줄을 치면서 중요 표시해 두세요. 그 지금 WHO 본인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WHO 여기다 줄 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지금 읊었던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써요? 육체적 그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이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다 중요 표시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첫 마디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중요 표시한 것들이 그래서 밋밋하지가 않지요. 중요 표시가 돼 있죠. 고딕체, 쉽게 말하면 일반 바탕체가 얇은 거고 고딕체가 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기 진하게 돼 있죠. 이것들이 일명 고딕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중요 표시한 거예요. 그럼 중요 표시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낯뜬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왜 위생사는 문제은행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뺑뺑이 돌려서 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해 새로운 거를 무슨 고시도 아니기 때문에 하기야 위생사 고시 문제는 고시지 국가에서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연계열은 매해 다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뺑뺑이 돌려서 문제은행식으로 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기출문제 있죠. 그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들을 중요 표시해둬야 된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딕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는 중요 표시라는 건 기출문제라는 것이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아니라도 날만한 것들을 중요 표시하니까 본신들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두라는 거죠. 그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우리가 얘기한 것이 WHO지요. 그럼 WHO는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건강의 정의를 첫 번째 육체적, 두 번째 뭐가 돼? 정신적, 세 번째 사회적 이 세 가지가 완벽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죠. 육체가 안 아프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몸이 안 아프다는 거. 그런데 WHO는 몸만 안 아프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올바로 배겨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상한 사람들 많죠.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멀쩡한 애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 정신적으로 안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사지만 사지가 뭔지 알죠? 팔다리, 몸뚱아리만 안 아프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신적 안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안녕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런 말이죠. 지금 이제 딴짓하거나 놀고 있는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어떤 뜻을 뜻하는 거냐면 정신이 올바로 배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면 위생사 대비해서 강의를 듣는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녕한 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위생사를 볼 거 아니냐고. 위생사 시험 볼 때 돈 많이 들어가요. 강의하는 그 동영상비, 그 다음에 접수비가 10만 원이에요. 책 사야지? 그럼 뭐가 돼? 몇십만 원 후딱 날아가죠. 그 다음에 합격하자고 필요한 자격증이니까 본인이 딸 때 그럼 이걸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녕한 학생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하다가 한 장 보고 잠자고 이틀 놀다 또고 그런 거 안 이어지죠. 그럼 정신적으로 안녕한 학생은 사회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도 잘 나요. 그럼 사회적 안녕이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이걸 다 받아쓸 수는 없어요. 나중에 문제집에 가서 있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면 학생답게, 위생사 대비하면 위생사 합격하려고 열심히 우리가 보게 되면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인이면 20살이 넘었으면 직장을 갖고 또는 대학교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자기 신분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고, 주부면 주부답게 춤바람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커져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커져서 뭐가 된다? 국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